직접 감각으로 예비 치매 환자를 가려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몇 개를 맞힌 거예요? 아, 알람을. 와. 아,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좀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너무 생활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는 진짜 힘들겠구나. 치매가 자꾸 오는 것 같으니까, 빨리 오는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은 늦게 온다거나, 뭐, 고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알라고 하죠.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돼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건망증인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아우, 그래서 벌써요? 간단한 치매 점검 테스트 시작. 자, 실험입니다. 냄새를 맡게 하는 거군요. 선생님, 이거 어떤 실험입니까? 첫 번째 한 테스트는 누구나 이제 잘 알던 냄새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게 인지하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삐 소리 나는 거는 우선 청각 테스트 한 거였죠. 자, 양파인데요. 이거 안 날 수 없죠, 양파. 양파 딱 나죠? 아, 이제 적어주시는 거군요. 무슨 냄새였는지. 근데 뭐 매일 요리하시고 양파를 매일 만드실 텐데 양파 냄새 모르실까요? 모르시는 분께 있어요. 모르겠다. 얼음이 있네. 나만 모르네. 큰일 났다. 느낌도 없고 그냥 냄새 난안 지나가. 아유, 지나간지도 모르시고. 나한테 지나갔어요? 우리 아이 모르겠다. 아니, 난 뭔지는 모르겠고, 아이 몰라. 뭐 시원한 냄새 같은 게 살짝 뭐가 지나간 것 같아. 하나, 둘, 셋. 모르겠다, 나도. 몰라. 알겠어. 나 미치겠다. 이분도 요주의 대상입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저 사실은 짜장면이라고 쓸 뻔했어요. 짜장면 냄새 혹시 약간 연관은 되죠? 맞아요. 짜장면이랑 춘장 생각. 와 진짜 꽤 많네요 생각보다. 후각을 잘 못 맞는다고 해서 지금 치매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주의를 하고 검사를 좀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각 장애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성 장애, 냄새가 가는 길이 막힌 거고요. 하나는 이제 신경성 장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성 장애는 코 안에 큰 용종이나 부비동염, 여러 가지 비염이 심하거나 그럴 경우에 후각이 제대로 냄새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맡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각신경성 장애는 손상을 받은 거예요. 머리를 다친 적이 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뭐 심한 감기를 앓은 뒤에 후각신경을 파괴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냄새를 잘 못 맡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냄새 후각 장애가 일시적인지 또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이게 치매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후각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탄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 경우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것도 치매 혹시 전조 증상 같은 걸까요? 네, 드물긴 하지만 그 루이체 치매인 경우에는 기억력 감소 전에 헛것을 보는 환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잊지 않은 것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는 증상들이 그 치매 어르신들한테 종종 관찰이 되는데요. 예. 이건 뇌가 많이 망가져서 생기는 하나의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각 테스트예요. 어우, 이거는 뭐, 예. 아주 잘 들리고, 뭐, 아니, 들리니까요. 굉장히 잘 들리죠? 들리시죠?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간단하게 진행된 난청 테스트입니다. 저음역대, 중간음역대, 고음역대 중에서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걸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12,000Hz네요. 잘 들립니다. 아까보다 훨씬 덜 느껴져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뭐가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 들리는 것 같아. 아니야, 들리나? 들리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요? 아예 와, 안 들리세요? 들리신데. 아니 아까 냄새도 안 난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사실 저
난청 테스트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의사소통에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볼륨을 잔뜩 올려놓고 네. 듣는데 남들이 시끄럽다고 그래도 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분. 전화할 때 본인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잘 사시는 모르세요. 분들. 예. 그리고 자꾸만 다시 말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때 분명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억력 떨어진다면 인지검사도 해보는 것을 좀 권유해드립니다. 네. 자, 이건 어떤 건가요? 치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자가 검진 테스트라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게 네. 이제 가장 저희들이 믿을 만한 자가 검진 테스트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은 스터디를 했던 것인데 1년 전과 비교해서라는 전제가 붙거든요. 15개 중에 네. 한 6점 정도면은 아, 왜 이러실까? 의심. 한 7, 8점 넘어가면 한 번은 좀 자세한 검사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이 치매 위험 신호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치매 예방 교실에 오신 분들께 실제로 치매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일지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저 어제 한 일도 잊어버리고요. 뭐 물건을 가지러 가면 엄마들 다 그래요. 뭐가 들어왔나? 다 잊어버려. 막 깜빡 잊어버려요. 깜빡깜빡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비밀번호를 아이고, 눌렀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이번호인데 진짜 내가 치매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치매 촉인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통화를 하고 있는데 헉, 세상에 핸드폰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그 언니한테 언니 나 지금 핸드폰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 잠깐만 핸드폰을 찾고 다시 전화할게. 그랬더니 그 그래, 언니가 그래. 뭐라는 줄 알아? 뭐? 그래 핸드폰 찾고 전화해. 그래. 알았어. 끊어. 전화 끊어. 내 손에 있는 거. 둘이 세트네요. 두 분이. 근데 이런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이 치매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결국엔 저는 좀 경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간혹가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다 있습니다. 다 있죠. 다 네. 있죠. 그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치매에 빠지시게 되면 즉 자기가 했던 일 자체를 네.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언제 그랬냐. 네.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 네가 그런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엄마들이 이제 시장을 가요. 슈퍼를 가고 그러면 이제 가기 전에 뭣도 사고 이렇게 쭉 리스트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가시는데 한 5개 중에서 몇 개를 빼먹고 집에 왔더니 아차 그거 안 사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냥 단순 건망증인데 네. 일단 치매가 좀 심하게 의심되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가 왜 왔지? 여기는 어디지? 그런 경우가 뭐 심한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에서 어쩌다 한 번 나타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치매를 좀 심각하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다음 고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뭐 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게 또 치매 증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드라마에서도 보면 애미야 나 밥 왜 안 주냐, 나 밥 왜 안 주냐 다 드셔놓고 벌써 이거 화내시잖아요. 이런 거 화내는 건 어떤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인지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는 게 이제 생활을 서로 잘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 인지 기능이거든요. 네. 이게 망가지게 돼요. 네. 그럼 참지 못하고 배려를 못합니다. 함부로 옷을 벗거나 뭐 대소변 노상방뇨를 하거나 하면 안 되는. 안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을 만한 분인데 아하. 억제가 안 되고 예. 예, 그럴 때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봤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좀 많이 치매에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 성별의 문제도 좀 있을까요? 성별의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갱년기 얘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에스트로겐이 뇌로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을 많이 막아줍니다. 근데 그 방어막이 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에서 좀 더 많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은 네. 우리가 노력해서 바꿔야 되는 것을 바꿔야지 나이가 드는 거, 네. 남녀의 문제, 예. 집안의 유전자 이건 내가 지금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린 지금 노력해서 바꿀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치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아까 전 테스트 결과 치매 예방이 꼭 필요한 예비 위험군 1위가 누구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지금 계속해서 뭔가가 나뉘는데 위험군 여기입니다. 이분들 다 이렇게 젊은데 저 특히 이분 굉장히 젊게 보거든요. 청각, 후각까지 다 테스트. 7점이 넘어요. 오. 55세예요? 너무 젊으신데. 아직 되게 한창 때신데 그래도 이 치매라는 거는 나이가 젊어도 올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셔서 잘 검사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나 아버지가 치매셨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인지 그게 너무 헷갈리면서 증세가 조금씩 세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치매를 걸리게 된다면 그걸 늦출 수는 있는지 아니면 아예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면 과연 조종아 참가자의 일상은 어떨까요? 여덟 시에 일어나시는구나. 안 일어나시는데요, 근데? 정아 씨, 일어나세요. 굉장히 시끄러운데 전혀 못 일어나요. 8시 넘었습니다. 껐어요. 몇 개를 맞추신 거예요? 알람을.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좀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너무 생활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는 진짜 힘들겠구나. 뭐 드시려는 거죠? 빵? 빵을 저걸 데워 드시나? 구워서 드시나? 저거 이제 생지. 혼자 사시는 건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치매 위험이 보통 보다 3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예. 대화 상대가 없어서 그래요. 대화할 사람도 없고 약간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며 아침 식사를 하는 듯한데 빵은 안 드시나요? 아무래도 잊으신 것 같네요. 어머. 어떡해. 깜빡하셨죠? 깜빡이네. 뭐를? 빵을 탔겠다. 안 돼. 밤에. 다 탔어요. 오라서 한꺼번에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지는 않은데 밥을 했는데 찌개도 하고 고기도 조금 굽고 다 준비를 해서 밥을 딱 먹으려고 하니까 쌀에다가 물을 안 부었더라고요. 밖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실까요? 어디 가시는 거지? 이거 미술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조각하시는 분이네. 무슨 일을 하시는. 네. 이런 것을 한번 시작하면 이렇게 몰입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밤을 그러니까 생활이 무지하게 불규칙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어요. 혼자만. 오셔요. 생각보다 깨끗한 분위기. 동생이 그래도 오셨네. 도구가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서는 맨날 이렇게 해도 이게 찾을 수가 있나? 맨날 오면 잔소리냐. 그냥 이런 놀다 걸 가지. 정리를 좀 잘해보셔야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름표 같은 걸 붙이더라. 내가 그래서 라벨지를 사야겠다는 걸 계속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거만 사가지고 뭘 사러 갔는데 뭘 사야 될지 까먹을 때 있잖아요. 그거 갈 적에도 여기다가 메모를 들고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나도 헷갈려, 나도. 그러니까 워낙에 언니가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암기를 거의 다 맞았을걸요, 아마? 연합고사 볼 적에? 그러고서 이제 서울대를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외우고 그런 게 약간 좀 오히려 약해지면서 스스로 더 긴장을 하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아프겠다. 그 가족력이 생겼다는 것도 두려움의 하나고. 그걸 갖고 오면 또 그 시절 생각이 난단 말이야, 또.
야, 내가 그래서 이 조각을 감춰놓은 거지. 그걸 또 어떻게 찾아가지고 또. 엄마를 저렇게 조각하셨어요. 너무. 맨날 아빠가 정신이 없기 시작할 적에 이걸 보고 엄마라면서. 아버지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렇게 똑똑하고 저희보다 더 완벽했었거든요. 그러신 분이 자기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고 그리고 저희 이름도 이제 나중에 다 까먹고. 치매가 유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전성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성 치매 이 세 가지가 믹스가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두 가지가 다 됐을 거죠.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치매의 시작을 만약에 1이라고 그러면은 언니가 그 앞에 한 조금 바로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치매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건망증이 단지 심해서 이러고 있는 건가. 건망증의 노화? 박건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분은 그 진짜로 존경하셨던 아버님이 그러한 과정을 밟아 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네. 이런 본인이 조금만이라도 실수하는 그 순간순간이 본인 스스로 놀라게 하는 그러한 불안이 좀 있었고 좀 강박적으로 이제 그것을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도리어 다른 주변에 그 좀 관심을 둬야 되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멀어지게 되고. 근데 열심히 하세요. 진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조종아 참가자의 치매 검진 결과는? 주관적 기억 감퇴입니다. 치매가 아닌 주관적 기억 감퇴. 본인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에. 인지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알겠습니다. 보통 치매 얘기할 때 60대 이상 됐을 때 보통 치매를 얘기하지만 50세 이상 되는 사람이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했을 때 치매 확률이 높더라.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복 혈당의 변동 폭이 너무 큰 사람. 너무 급하게 단 걸 먹고 그다음 쭉 안 먹는다거나 뇌의 영양분이 아무래도 당분이기 때문에 뇌에도 일정한 당분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지방간이에요. 간에 지방이 쌓인다는 거는 혈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빠른 치매 연령으로 자꾸 다가가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젠 젊다고 해서 치매를 남일로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자분을 위해서 뇌파 검사도 따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선생님? 네, 델타파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약간의 기억력 장애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베타파에서 빨간색 보이는 부분은 불안과 걱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아버지가 치매 환자분이셨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괜한 불안, 걱정이 더 크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은 우리 몸의 해마에 있는 그 신경줄기세포라는 게 계속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만드냐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뇌신경 독성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서 그게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력 하면 이제 유전병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치매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요? 1% 이하예요. 치매 어르신들한테 가족력을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분은 다들 치매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가족력과 유전자 이 차이는 뭘까요? 유전적인 그 형질 그 자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족 내에 있는 유전 형질의 조합 그리고 환경의 조합이 그 부분한테 치매를 일으킬 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위치를 받았는데 키느냐 끄느냐는 우리한테 달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후성 유전학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더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그 질병들을 더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치매가 유전적이냐 가족력이냐지 물려받았기 때문에 뭘 해도 걸린다 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